경기 그 이상의 이야기. KR 포트볼 362 한국 축구의 모든 순간을 전합니다. 연말을 향해 가는 이번 시즌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흐름은 분명히 하나의 정리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커리어 전체를 놓고 봐도 손에 꼽을 만큼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최신 근황과 토트넘의 전술 변화, 그리고 대승 가능성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손흥민을 둘러싼 분위기를 보면 화려한 기록 경쟁보다는 전체적인 시즌 흐름을 짚는 시선이 많아졌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은 경기마다 꾸준히 출전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 관리, 체력 분배, 그리고 경기 영향력까지 모두 안정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주간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처럼 폭발적인 스프린트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공을 받기 전 위치 선정부터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대 수비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가장 위협적인 타이밍에만 속도를 끌어올리는 장면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시즌 후반을 대비한 매우 현실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팀 전술도 이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전반적으로 라인 간격을 좁히고 공격 전개 속도를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 구조 안에서 좌측에 고정되기보다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득점을 노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전술의 한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식 인터뷰 발언에서도 이런 흐름이 드러납니다. 손흥민은 최근 인터뷰에서 팀 전체가 더 단단해졌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개인 이야기보다 팀 밸런스를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서 현재 토트넘 내부 분위기가 안정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시즌 중반 이후를 바라보는 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기록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손흥민의 득점 수치는 큰 폭으로 오르내리지 않지만 경기당 유효 슈팅 비율과 결정적인 찬스 관여 횟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무리한 시도 없이도 팀 공격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대승이 나오는 경기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경기 운영 방식입니다. 최근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무리하게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후반을 염두에 둔 플레이를 선택하는 장면이 자주 보입니다. 상대 수비가 지쳐가는 시점에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늘었고 이로 인해 팀 전체의 득점 분포도 더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 흐름을 종합해보면 공격 루트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측면 돌파, 중앙 침투, 세컨드볼 활용까지 다양한 패턴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 안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며 직접적인 득점뿐 아니라 공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상대 수비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다가오는 일정에서 토트넘은 비교적 수비 조직이 흔들린 모습을 보였던 팀과 맞붙게 됩니다. 일정과 상대 전력을 고려하면 초반 분위기를 잡을 경우 다득점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축구는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손흥민의 컨디션, 팀 전술의 안정감, 그리고 경기 운영 방식을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흐름 위에 올라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팀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경기 장면과 구체적인 전술 변화, 그리고 팬들과 현지 반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토트넘의 변화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즌 초반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경기 템포 조절입니다. 예전에는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다가 후반에 체력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전반과 후반의 리듬을 의도적으로 나누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이 전반 초반에는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에 집중하고 직접적인 돌파 시도는 최소화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대신 패스 연결과 위치 교환을 통해 공격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체력 관리 차원에서도 전술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특히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한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박스 근처에서 공을 받기보다 한 박자 뒤로 빠지며 동료의 침투를 유도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로 인해 상대 수비 라인이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토트넘은 두 번째, 세 번째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기량이 아니라 경기 읽기 능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이런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상대 수비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손흥민은 다시 공격적인 움직임을 늘립니다. 보시면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스프린트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박스 안 침투 빈도도 높아집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토트넘은 한 골이 아니라 두 골, 세 골까지 이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지 중계진과 분석가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최근 경기 후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손흥민의 움직임이 팀 전술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골을 넣지 않는 시간에도 손흥민의 위치와 선택이 상대 수비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기록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경기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토트넘의 중원 운영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전진 패스를 더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패스 선택지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공격 전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팀은 수비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상황에 자주 놓이고 있습니다. 경기 후 공식 발언에서도 이런 변화가 확인됩니다.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공격진의 위치 교환이 자연스러워졌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정 선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 구조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팀 전체가 같은 그림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 발언이었습니다. 팬들의 반응 역시 흥미롭습니다. 경기 직후 온라인 반응을 보면 득점 장면뿐 아니라 손흥민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을 언급하는 댓글이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라는 인식에서 경기를 조율하는 선수로 평가가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대승이 나오는 경기의 공통점입니다. 토트넘이 큰 점수차로 승리한 경기들을 보면 초반 20분 동안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비 안정이 확보되면 손흥민을 포함한 공격진이 더 여유 있게 움직일 수 있고 그 결과 다득점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리하면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역할 변화, 중원의 전진 패스, 그리고 후반 집중 공략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다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런 변화가 시즌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손흥민과 토트넘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흐름을 시즌 전체 관점에서 다시 보면 손흥민과 토트넘이 어디에 와 있는지가 더 또렷해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즌 초반만 해도 토트넘은 공격력에 비해 경기 운영이 다소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팀은 점점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했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흥민 개인에게 이번 시즌은 단순한 기록 경쟁의 시즌이 아닙니다. 득점 수치만 놓고 보면 과거와 비슷한 구간도 있지만 경기 영향력과 리더십은 분명히 한 단계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려운 흐름에서 공을 요구하는 장면, 동료들을 정리해주는 제스처, 그리고 경기 템포를 조절하는 판단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수치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팀에는 매우 큰 자산입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손흥민의 활용 방식은 아브로를 더 기대하게 만듭니다. 현재 토트넘은 특정 한 명에게 모든 공격을 맡기기보다는 여러 선택지를 동시에 살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 구조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의 기준점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승부를 보는 공격수라기보다는 경기 전체를 설계하는 역할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다음 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프리미어리그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팀들은 체력 부담과 로테이션 문제를 동시에 안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작정 빠른 축구보다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팀이 유리합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현재 구조는 이런 환경에 잘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대승 가능성 역시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찬스로 경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지배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비 안정이 전제된다면 토트넘은 한 골 차 승리가 아닌 점수차를 벌리는 경기 운영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일정은 더 촘촘해지고 작은 부상이나 컨디션 저하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손흥민의 출전 관리와 경기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무리하지 않고도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의 역할은 시즌 막판까지를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현지 분석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한 경기에서도 팀의 경기력이 유지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팀이 특정 상황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발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에게도 토트넘에게도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시즌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행보는 숫자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술 이해도, 경기 운영, 그리고 팀 내 영향력까지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토트넘은 단순히 경쟁하는 팀이 아니라 경기 결과를 주도하는 팀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하고 토트넘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쌓아갈지 지켜보는 것도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즌 손흥민과 토트넘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경기 그 이상의 이야기 KR 포트볼 362 한국 축구의 모든 순간을 전합니다. KR 포트볼 360과 함께 한국 축구의 모든 순간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